번째 주제가 링가드가 왔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링가드가 그냥 오기만 해서는 안 돼요. 결국에는 K리그에서 잘 적응해야 되고 팬들이 막 이렇게 즐겁고 흥분할 수 있는 K리그를 만들어주는 걸 기대를 하고 있잖아요. 링가드의 모습을. 그런데 우리가 이제까지 링가드만 이 네임드 선수가 온 게 아니었어요. K리그에 또 많은 네임드들이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선수들의 발자취들이 어땠는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도 무게감 있는 선수, 준척급 그런 외국인 용병들이 예전부터 K리그에 온 경우들이 있어요. 네, 링가드 때문에 이번에 근데 링가드만큼 이 정도는 없었어. 네. 그 링가드가 역대 K리거 중에서는 네임드로 따지면은 최상의 네임드가 왔다. 제가 옛날부터 83년 프로축구 개막 이후부터 프로축구 정말 따라다니던 때부터 계속 따라다니던,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하고는 저는 동대문 운동장 앞에서 장기 투숙을 했어요. K리그 보려고. 네. 그러면 위원님이 지금 얘기를 하시는 그 선수들을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이 기억 못 하실 수도 있어요. 저는 다 기억을 하고 직접 경기장에서 다 봤습니다. 그래서 무게감 있는 공격수들이 누가 왔는지 제가 한번 쑥 정리를 해봤어요. 84년부터 생각나는 선수들 84년부터 83년에도 물론 포항의 용병 호세 뭐 이런 선수 영입을 하긴 했는데요. 84년에 현대 호랑이가 랜스베르겐 선수, 네, 사실 지금 원래 발음대로 하면 란스베르헌 뭐 이렇게 읽어야겠죠. 네, 랜스베르겐 영입을 합니다. 이 선수가 허정무 감독이 추천을 해서 그 당시 허정무 선수도 현대 호랑이로 왔었죠. PSV 아인토벤에서 뛰다가 이 선수도 PSV 아인토벤 출신이에요. 그때도 용병이 있었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그때도 용병 있었죠. 84년에 197cm의 장신 선수였고요. 키가 커서 공격수도 하고 또 수비수도 하고 그랬습니다. 네, 그랬던 랜스베리라는 선수가 괜찮은 활약을 했어요. 네, 이 시즌에 이 선수가 PSV 아인토벤에서 6시즌 뛰었던 선수고요. 2시즌 정도는 완전히 주전으로 뛰었던 선수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PSV 아인토벤이 상당히 그래도 큰 클럽이고요. 그때 보면은 K리그 초창기인데 프로축구 초창기에 아주 준척급 용병이 들어왔던 사례고요. 그리고 80년대는 사실 외국인 선수들이 중간중간에 영입이 되긴 했지만, 그렇지만 유럽에서 이런 준척급 선수들은 거의 들어오질 않았었고요. 또 워낙 숫자가 적었습니다. 그리고 90년대 초 91년에 데우로얄즈에서 우치체비치라고요. 당시에 이제 스포츠 신문에요. 우치체비치 되게 대단한 선수처럼 막 기사 나왔었어요. 네, 되게 뭐 그 유고의 되게 스타 선수처럼 나왔는데 나중에 그 우치체비치 제가 나중에 와서 자료 찾아보니까 좀 아니에요. 좀 거짓말 한 것 같아요. 예. 그 정도는 아니고 대우가 당시에 동구권에 그 뭐 폴란드를 비롯해서 동구권 쪽에 마케팅을 많이 진출을 하던 시기예요. 당시에는 해외 축구 정보가 좀 부재하다 보니까 동구권 선수들 같은 경우는 세리아나 이런 쪽은 정보들이 꽤 많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포장해서 이렇게 마케팅 광고를 한 거죠. 네, 우시체비치 아주 뭐 대단한 선수처럼 했는데 뭐 어쨌든 실패하고, 그 다음에 92년에 그 대우에 있었던 그 안모 씨라고 있어요. 그분이 이제 라데 보그나도비치, 그 당시 이제 내전 중이었습니다. 유고 연방이 이제 내전 중이었기 때문에 보스니아 출신의 라데 선수를 추천을 받아서, 어린 선수예요. 올림픽 대표 출신의 어린 선수인데 유망한 선수를 추천을 받아서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대우에다가 넣으려고 했는데 우치체비치로 한번 뒤었거든요. 대우가 싫다. 그래서 어떡하지? 그래서 라데가 원래 대우로 가기로 추천받아서 가려다가 포항을 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포항에 입단을 했죠. 그 선수가 역대 최고의 외국인 선수가 됩니다. 네, K리그에 라데 보그나도비치. 그 다음 시즌부터 K리그를 폭격을 하죠. 네. 사실은 유고에 내전이 없었으면은 그 나이 때 터지기 시작해서 유럽 내에서 빅리그로 갈 수 있는 실력입니다. 그러니까 대우 펑펑 울었을 것 같은데 진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까지 간 라데 맞습니다. 네, 일본 제프 유나이티드 거쳐서 라데 선수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스페인 프리메라 리가 비에리 선수와 같이 공격수였죠. 크리스티안 비에리.
94년에 대우로얄즈가 라데 자극을 받고 영입한 선수가 보스니아 출신의 아미르 선수예요. 아미르. 근데 아미르 선수는 뭐 끝잘 했고 유공 제주 유나이티드. 그 유공이 이제 그 석유공사 줄임말입니다. 네, 그 이후에 이제 SK가 되죠. 헝가리 대표 조셉. 네. 그리고 헝가리 대표 공격수 아틸라. 두 명을 이제 야심차게 영입을 했는데 그 헝가리 대표 공격수 아틸라는 좀 실패했고요. 조셉은 성공을 했습니다. 네, 미드필더. 조셉 선수는 미드필더 봤는데 왼발잡이에요. 체격 좋고도 좋고요. 동대문장에서 경기를 보면 아주 뭐 왼발 킥, 패스, 신체 조건도 딱 밸런스가 좋고 약간 뛰는 느낌이 약간 마티치 같은 느낌처럼 허리에서 상당히 기량이 좋았던 헝가리 대표 선수입니다. 조셉 선수. 95년에는 레드스타, 지금 이름은 이제 츠르베나 츠베즈다죠. 네, 레드스타 출신 선수 한 명이 영입이 됩니다. 대우로얄즈의 샤시아. 네, 샤시아입니다. 들어본 것 같아. 네, 샤시아 드라큘리치. 네, 이 선수도 역시 K리그 레전드 용병으로 나중에 성장합니다. 96년부터가 실질적으로 외국인 선수들이 이제 쭉 들어올 때요, 많이. 왜? 용병 보유 쿼터가 늘어납니다. 3명에서 5명으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출전은 3명. 네. 그러니까 5명까지 이제는 K리그 팀들이 보유하게 되는 시기가 1996년부터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외국인 선수 영입이 96년부터 들어가서 대부분 팀들이 다 이제 용병들을 많이 보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부산 같은 경우는 아미르 선수, 샤시아, 마니치, 뚜레 뭐 이런 선수들. 기억나시는 올드 팬들 계시겠죠. 유공에서도 조셉 여전히 그대로 있었고 또 세리게이 같은 그런 공격수도 영입이 되고요. 또 포항에는 라데가 그대로 있었고 안양 같은 경우는 안양 LG는 스카첸코라는 우크라이나 출신의 공격수가 있었습니다. 쏠쏠하게 또 활약을 했던 선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전북이 로코모티프 모스크바, 네, 러시아의 명문 클럽이죠. 로코모티프 모스크바에서 뛰던 비탈리 선수를 영입합니다. 네, 비탈리 선수는 우크라이나 출신이죠. 타지키스탄, 우크라이나 뭐 이렇게 이중국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저 때도 용병들이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대부분 동구권 쪽이 좀 많죠. 동구권 용병들, 브라질 출신보다는. 수원 삼성은 96년부터 이제 리그에 합류를 했죠. 창단하고. 그때 수원 삼성이 루마니아 국가대표 출신 바데아를 영입합니다. 바데아가 당시 이적료가 6억 이상. 여러 가지 옵션 포함하면은 꽤 당시로는 큰 금액입니다. 그리고 97년에 수원 삼성 같은 경우는 김호 감독 있을 때인데 걸출한 용병과 좀 어린 유망주 용병을 같이 영입하기를 많이 바랬기 때문에 당시에 20살의 러시아의 아주 어린 유망주가 있습니다. 데니스. 네, 데니스 선수를 김호 감독이 97년에 데려오고요. 99년에 포항이 야심차게 또 걸출한 준척급 선수를 영입을 하는데 루마니아 국가대표 수비수인 둘카 선수를 거액 영입을 합니다. 네, 포항이. 근데 실패했습니다. 네, 둘카 선수는 제대로 된 활약, 적응하지 못하고 실패한 사례고요. 그리고 안양 LG 같은 경우가 아프리카 용병, 뭐 빅토르, 무탐바, 뭐 이런 선수들 이제 영입을 하면서 동구권 쪽과 아프리카 같이 혼재된 뭐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이때도 브라질 용병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많이 들어오진 않았었어요. 네, 전남의 마시엘, 전북의 호제리오 이런 수비수들이 오히려 영입된 경우가 있습니다. 알토란 같은 그러한 이제 용병 영입이 있었지만 브라질 선수들은 제대로 많이 들어오진 않았었고요. 그리고 2001년에 드디어 프리미어리그 출신 최초의 프리미어리그 출신 외국인 선수가 영입이 됩니다. 대전의 로버트 아킨슨입니다. 아스톤빌라 출신의 아킨슨이 영입이 됩니다. 네, 아마 기억하시는 팬들이 있으실 텐데 이 선수는 90년대 프리미어리그 뭐 이렇게 베스트 골 보면은 나오는 선수, 네, 상당히 능력 있었던 선수인데 이 아킨스 선수는 사실은 90년대 말에 와이프가 집에 있는 돈을 들고 튑니다.
네. 그래서 진짜요? 그래서 이 와이프 잡으러 반년 넘게 선수를 안 하고 와이프 찾으러 다녔던 선수예요. 그래서 몸이 많이 망가져 있는 몸 상태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영입이 됩니다. 아 그게 네. 그 전이구나. 영입 전 얘기구나. 대전에선 그래도 다시 몸을 만들어서 어느 정도 클래스를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피지컬이 안 되는 거죠. 네. 피지컬이 전체적으로 뭐 슈팅이나 이런 건 조금 나오긴 하는데 피지컬이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실패. 전북으로 갔지만 거기서도 방출. 그래서 이 선수가 근데 실질적으로 최초의 프리미어리거 출신의 용병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중요한 2002년이 됩니다. 2002년이 무슨 해냐면 브라질이 엄청난 인플레이션 하에 경제 위기가 들이닥칩니다. 네. 그래서 2002년부터 브라질에 있는 최고의 스타들이 돈을 자. 못 받아요. 유럽에서도 막 채가고 뭐 무슨 디나모 키예프 막 이런 팀들에서도 오퍼가 가고 하는데 한국이 오히려 동구권에 있는 클럽보다 당시에 이게 잘 맞은 게 우리나라는 제일 많이 쓰기 시작할 때예요. 오. K리그 팀들이. 서로 경쟁하듯이 이제 많이 쓰기 시작할 때예요. 어. 그때 브라질은 경제 위기 때문에 준척급 최고의 스타들이 떠날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2002년에 안양 LG가 자국리그 스타 공격수인 뚜따 선수, 플라멩고의 뚜따 선수를 영입을 합니다. 디나모 키예프와의 영입 경쟁에서 이겨서 안양 LG가 데려옵니다. 네. 조광래 감독님하고 뚜따고 싸웠어요? 그거는 이제 들어온 다음에 싸웠다기보다는 뭐 좀 부딪혔다. 맞지 않았죠. 뚜따가 아무래도 좀 약간 스타 의식이 기질이 있고, 있으니까? 뭐 이러니까 좀 한국 K리그 무대를 좀 무시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전북은 컨페더레이션스컵, 네, 2002년 한일 월드컵 앞둔 그 전에 컨페더레이션스컵이 있습니다. 컨페더레이션스컵 브라질 대표팀 주장이었던 레오마르 선수를 임대합니다. 네, 전북. 근데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바스코 다가마의 유망주, 네, 2001년 시즌 한 시즌에 상당히 좋은 활약을 바스코 다가마에서 했던 유망주였던 보띠를 영입을 합니다. 보띠. 네. 그리고 브라질, 포르투갈 이중 국적이었던 에드밀손 선수를 영입을 합니다. 알힐랄에서. 전북은 좀 투자를 했는데 실패한 선수도 있고. 네. 레오마르 같은 선수의 실패는 좀 전북 입장에서 아쉽겠죠. 그리고 수원 삼성은 가브리엘 포페스쿠를 영입합니다. 네, 이 선수는 브라질 선수는 아닌데 발렌시아와 누만시아 프리메라 리가에서 뛰던 역시 루마니아 국가대표 출신 스타 선수라고 봐야죠. 미드필더 와서 가비라는 이름으로 와서 잘했어요. 네, 맞아요. 이 선수는 게르게 포페스쿠라는 선수가 더 슈퍼스타가 있어요. 그 선수는 아니에요. 가브리엘 포페스쿠입니다. 하지만 루마니아 같은 대표팀 선수고요. 그리고 이제 2003년에 브라질이 여전히 경제 위기, 네, 인플레이션이 심각해지면서 2002년부터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2003년 이제 본격적으로 브라질의 소문이 쫙 납니다. 한국의 K리그는 월급을 꼬박꼬박 입금한다. 일단은 한국 가서 돈을 좀 받고 뛰면서 브라질 리그가 좀 회복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겠다. 지금 생각하면은 말도 안 되는 스타들이 한국에 들어옵니다. 네. 사실은 지금 제시 링가드 얘기가 있지만 기량적으로는 이때 들어온 용병들이 더 수준이 높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울산, 네, 울산 현대가 2003년에 브라질 리그 최고의 공격수, 브라질 리그 스타 공격수인 도도 선수를 영입을 합니다. 도도했군. 네, 도도 선수는 아마 팬들이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97년에 그 우리나라와 브라질 친선 경기가 있었어요. 네, 그때 김도근 선수가 그때 터닝골 딱 넣어가지고 선제골 넣었던 경기입니다. 그 경기 우리가 1대2로 지긴 했는데요. 그때 브라질 선발 베스트 11, 자갈로 감독이 이끌던 팀이에요. 선발 베스트 11이 누구였냐면요. 타파렐 키퍼. 네. 그리고 4백에 왼쪽 수비부터 로베르토 카를로스, 곤살베스, 알다이르, 카푸. 네, 이렇게 4백입니다. 미드필더 둥가, 레오나르도, 데니울손, 플라비우. 미드필더입니다. 공격수 투톱 호나우두의 투톱 파트너 도도입니다. 이 브라질 대표 선수 이때가 도도의
A매치 디비전입니다. 우리나라와의 친선 경기가 브라질 대표 공격수 출신의 브라질 리그에서도 보타포고, 파우메이라스 이런 데서 골 많이 넣고 울산에 영입이 됩니다. 지금으로 치면은 이 종료를 어느 정도 줘야 될 선수일까요? 도도 선수 영입에 비해서 그 시즌에 27골 기록했습니다. 리그에서. 근데 득점왕을 못했어요. 김도훈 선수가 28골 넣었습니다. 근데 이런 건 자랑스럽다 그래도. 네. 도도가 27골. 네. 그리고 전북의 마그노 선수입니다. 아. 마그노 선수는 2001년 컨페더레이션스컵 브라질 대표 선수였고요. 플루미넨세에서 두 자리 골을 계속 몰아넣던 일부 리그에서 브라질 리그 최고의 골잡이 중에 한 명입니다. 네, 마그노. 결국은 전남하고 이적 분쟁이 있었는데 전북으로 가게 됐어요. 마그노 선수. 마그노 선수도 그 시즌에 역시 27골인가요? 네, 골 엄청 많이 넣었죠. 도드랑 같은 골인가 넣었죠? 광양 축구장 보고 실망해서 전북 갔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진짜로? 그래서 진짜로? 그런 소문도 있긴 있었어요. 아 진짜? 네. 근데 하긴 그럴 수 그때 이해가 가죠. 전남은 그래서 이따마르라는 선수 영입을 했어요. 그 해에. 대박이다. 네. 이따마르 선수도 당시에 일부 리그 파우메이라스에서 막 이렇게 올라오고 있던 선수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지금 K리그에서는 그 정도 몸값 선수 못 데려와요. 지금은 일부 리그에 그런 레벨의 선수. 못 때려오죠. 다 포르투갈 리그나 유럽 리그, 빅리그에서 데리고 갈 수 있는 선수들이지 지금은 못 들어온 선수입니다. 근데 그때는 K리그에 그런 클래스 선수들이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리고 수원 삼성은 안양 LG가 버린 뚜따 선수를 데려옵니다. 수원 삼성이 한 시즌 쓰려고. 네. 거기다가 그 김호 감독의 유망주 영입 정책에 따라서 그 전에는 데니스 들어왔었죠. 러시아 유망주. 그리고 2003년에는 브라질의 어린 유망주인 에닝요 선수를 데려옵니다. 네, 에닝요. 누군지 알죠, 에닝요? 네. 나중에 대구에서도 뛰고 했던 네. 그 에닝요입니다. 그리고 2003년 후반기에는 브라질 올림픽 대표 출신인 나두손과 계약을 합니다. 나두손도 이 종류 많이 줬어요. 그때가 경쟁하듯이 돈을 좀 많이 쓰던 시기고요. 이안 포터필드 감독이 계셨을 때입니다. 아무래도 잉글랜드 쪽 그 인맥을 활용을 해서 2부 리그 스토크시티에 있던 앤디 쿡 선수를 영입합니다. K리그 등록명은 쿠키라는 공격수입니다. 네. 근데 이 선수는 90분이야. 적응 실패. 또 프리미어리그 출신 이 선수가 들어옵니다. 네. 이아포터필드 감독 있을 때 부산이 영입을 합니다. 크리스 마스덴. 이 선수는 사우스햄튼 주장 출신이고요. 나름대로 프리미어리그에서는 꽤 유명했던 선수예요. 그리고 이 선수의 첫 경기 개막전이 FC 서울 원정이었습니다. 부산의 원정. 그 경기인데 관중도 엄청 많이 오고요.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 이 선수가 또 골도 넣고 그랬습니다. TV 중계도 해줬기 때문에. 네. 그때는 중계할 때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정말 뭐 엄청난 관중 속의 아름다운 경기장과 함께 최고의 리그에 온 것 같다. 좋습니다. 인터뷰 네. 스킬도 좋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라운드에 본인들의 홈으로 갔습니다. 부산 아시아드 경기장. 횡. 문화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 네, 이 크리스 마스덴 선수가 그래가지고 뭐 가족 문제, 뭐 적응 문제 이런 거를 들고 뭐 안녕. 얘기하기도 했지만 어쨌든 그러고 나서 그냥 떠났어요. 극과 극의 체험을 하고. 그에게는 한국은 별로 좋은 기억이 아니겠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남이 준척급 선수 브라질 또 일부 리그 크루제이로에서 15골을 기록했던 모따 선수를 영입하는 데 성공합니다. 전남이 2004년까지 브라질의 준척급 선수들이 좀 들어오죠. 근데 2003년에 들어왔던 도도, 마그노 이 급보다는 좀 아래라고 봐야죠. 그보다 아래니까 조금씩 이제 아래로 가는 거예요. 전남에서 나름대로 또 14골 2004년에 성공을 했고, 그리고 2005년 1월에 스포팅 리스본으로 임대를 갑니다. 그리고 4월에 막 우에파컵 뉴캐슬전에도 출장하고 하는데 스포팅 리스본에서 완전히 적응한 건 아니고요. 하지만 2005년 여름에 또 K리그에 돈을 엄청나게 투자하기 시작하는 또 팀이 생기죠. 그 전에도 투자를 좀 하긴 했지만 진짜 돈을 갑자기 물 쓰듯이 막 많이 쓰기 시작한 팀. 어느 팀이요?
성남 1화입니다. 아, 그치. 성남 1화가 2005년 여름에 돈을 질러서 모따를 데려가죠. 지금은 2004년 아직 얘기하고 있는데 수원 삼성이 2004년에 또 나도손의 올림픽 대표 동료인 마르셀 같이 영입을 했고 인천 유나이티드가 2004년에 창단하면서 터키 대표인 알파이 웨잘란 역시 아스톤 빌라 출신 프리미어리거 알파이 웨잘란을 영입을 했는데 이 선수는 잘난 K리그랑 조금 안 맞았어. 너무 거칠어요. 성향이 프리미어리그에서도 좀 거친 선수였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왔으니 더 이제 적응을 못하죠. 그런 거친 플레이에 아무래도 좀 문제들이 좀 많았고요. 바로 떠났으면 적응 못하고. 근데 아직 20년 남은 거예요, 위원? 아니 다 끝났어. 왜 그러냐면 뒤에는 이제 제가 얘기를 할게요. 2004년에 전북의 여름에 파울로 힌키가 영입이 됩니다. 독일 국가대표 출신. 네. 이 선수는 브라질 선수인데 이제 독일로 귀화해서 대표 선수가 됐던 A매치도 13경기나 뛰었던 선수입니다. 네. 유로 2000도 뛰었던. 오, 되게 네임드죠. 파울로 힌키 선수도. 이 선수도 레버쿠젠에서 9900 시즌 반 시즌 뛰고 10골 넣고 독일 무대에서 뛰다가 비테스에 거쳐서 온 선수인데 전북에서는 이렇다 할 활약을 못했어요. 힌키 선수. 힌키가 힝 하고 갔나? 죄송합니다. 좋았어. 2005년에는 점점점 이제 용병들의 퀄리티가 최고로 갔다가 이제 조금씩 떨어지죠. 울산이 이제 2005년 중반 여름에 인터나시오날, 브라질에서는 그래도 꽤 명문 클럽 반열에 들어가는 클럽이에요. 인터나셔널에서 두 자리 골 넣은 바가 있는 과거에. 그리고 발렌시아 프리메라리가 발렌시아에서 96, 97 시즌에 또 8골을 기록하면서 그 다음 시즌에 스포팅 리스본 가서 또 두 자리 골을 넣었던. 유럽 무대에서는 그래도 꽤 이름이 있었던. 그 이후에는 브라질 돌아와서 플라멩고에서 활약한 바 있는 누굴까요? 마차도라는 선수가 있어요. 우리 링가드는 프리미어리그를 워낙 많이 보면서 워낙 유명해서 그렇지 전체적인 커리어만 보면은 이런 선수들도 다 네임드라고 봐야 돼요. 이 마차도 영입을 했는데 후반기에 영입이 돼서 후반기에 골을 막 몰아쳐서 후반기에 넣은 골로만 득점왕을 해요. 마차도 선수가. 레전드. 근데 이후 그 다음 시즌부터는 뭐 좀 여러 가지로 좀 나이도 이제 30줄 들어가면서 좀 그랬고 어쨌든 적을 못했지만 어쨌든 그 시즌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남이라는 아까 얘기했듯이 모따를 스포팅 리스본 임대가 있던 모따를 데려오고 수원 삼성이 크로아티아 동구권 중에서도 크로아티아는 강팀이죠. 크로아티아의 국가대표 수비수였던 이 선수를 영입합니다. 마토. 그 2005년 이후부터는 브라질이 이제 경제가 회복이 되면서 일부 리그 스타들을 이제는 영입하기가 조금 힘들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2002년부터 2005년 요 사이, 2004년 요 무렵이 우리 쪽 K리그 입장에서는 가장 수준급 외국인 선수들이 많을 때입니다. 한꺼번에 많이 들어올 때고요. 그 이후부터는 이제 좀 물이 빠졌어요. 물이 빠지고요. 그 다음부터 어떤 선수냐? 이제 돈이 없잖아요. 예전처럼 그 돈 주고 막 거물급 선수를 데려올 시기가 있는데 이제는 못 데려오고 예전에 커리어는 화려한데 뭔가 문제가 돼서 한물간 이런 선수들이 가끔 이제 들어오는 경우가 있었어요. 물론 이제 2007년에 분데스리가인 차두리의 추천으로 들어왔다는 얘기도 있는데 에두 선수가 수원 삼성으로 영입한 경우는 있어요. 근데 에두 선수는 보훔, 마인츠 이런 데서 윙백도 보고 여러 위치를 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어쨌든 에두가 와서 이제 K리그에서도 꾸준히 또 좋은 활약을 하던 선수가 있지만 이 선수는 그렇게 큰 네임드는 아니었고 2008년에 무산파 선수는 이 선수는 네임드였거든요. 이 선수는 아약스에서 어린 시절에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같이 경험을 했던 그런 선수가 지금 들어온 거죠. 근데 이 선수도 실패하죠. 넵소울에 왔는데 키키 무산파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에는 준척급 외국인 선수. 그때까지도 이제 다른 팀들은 준척급 선수는 이제는 영입하기 좀 힘들죠. 워낙 비싸졌으니까. 하지만 여전히 돈을 좀 쓰던 어디가 있습니까? 성남 1화. 성남 1화가 콜롬비아 국가대표 출신인 몰리나 선수를 영입을 합니다. 몰리나 선수는
2007-2008 시즌에 레드스타 츠르베나 츠베즈다죠. 거기서 뛰고 또 브라질 리그 가서 산토스에서 맹활약하고 있었던 선수입니다. 이 몰리나 선수를 얼마 영입한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거액의 영입을 했을 거예요. 2010년대 들어가서는 브라질 1부 리그 스타는 이제 영입하기 힘든 상황이 시작됐고요. 그리고 브라질 하부 리그 선수들을 이제 찾아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네. 그리고 이제 브라질 선수 외에 남미의 대표선 출신들, 뭐 전북에 영입이 된 뭐 칠레 대표 출신인 드로겟 선수나 또는 뭐 울산이 중간에 그 파라과이 대표였죠. 오르티고사 뭐 이런 선수들, 그런 선수들이 이제 임대로 데려오거나 뭐 그런 경우는 있지만 어쨌든 그 진짜 현재 최고의 기량을 가지고 있는 경기력이 그대로 살아있는 선수를 그 거액에 데려오기는 힘들었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예전 커리어가 좋았는데 지금은 이제 완전 하락세에 들어가 있는 선수들, 이름값 있는 이름값이 있는 그런 선수들. 그래서 2012년에 포항이 루마니아 국가대표 출신으로 인터밀란과 파르마 이런 팀들에서 활약을 했던 누굽니까? 이아니스 지쿠 선수를 영입을 합니다. 네. 이적료가 엄청 셌어요. 네. 이적료가 거의 뭐 300만 불 넘거나 뭐 거의 가까이 한 엄청난 이적료를 주고 이아니스 지쿠 선수에 대해서 야심차 영입을 했는데 팀하고 좀 맞질 않아서 전력 외 분류, 결국 강원으로 임대를 보냅니다. 김학봉 감독이 당시에 강원 지휘봉을 잡고 있었고 상당히 팀이 강등 위기에 몰려 있었던 상황인데 지쿠를 영입을 해서 지쿠를 잘 써먹습니다. 그래서 지쿠의 활약 덕에 강원이 그 시즌에 후반기에 승률을 쭉 올리면서 강등 모면합니다. 네, 지쿠가 그래도 나름 이름값을 한 그런 상황이 됐고, 그리고 그나마 2013년, 14년 이후에는 그나마 돈을 쓰던 팀이 또 바뀌어요. 전북이 그나마 돈을 좀 쓰면서 그리스 리그 아이키 아테네에서 활약하던 레오나르도 선수를 영입합니다. 역시 브라질 출신인데 이 선수 또 돈을 많이 줬죠. 네, 그래서 전북이 한때 레오나르도, 에두, 뭐 에닝요, 또 루이스, 뭐 로페즈 이렇게 몇 년에 걸쳐서 좋은 용병들이 이제 한꺼번에 들어가서 상당히 강한 전력, 공격력을 또 뽐내던 그런 시기가 있었죠. 2부 리그에서 깜짝 영입한 빅리거 출신들은 있었어요. 수원FC가 2부 리그에 있던 프리메라 리가 출신의 CC 선수를 영입을 한, 이 선수는 이제 장기 부상 후유증이 계속 있었던 선수인데 약간 의심의 눈초리가 있었죠. 네. 근데 그래도 나름 1부 리그 승격에 좀 일조를 했습니다. CC 선수. 그 한 시즌만 하고 떠났고, 2016년에는 네덜란드 대표 출신 페예노르트 시절에 또 상당히 좋은 활약을 했던 이 카스텔렌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를 수원 삼성이 이제 영입을 했어요. 이 선수는 근데 좀 한물간, 네, 그런 선수를 영입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한때 조금 반짝였던 선수인데 카스텔렌이라고 한때 유명했습니다. 몸 상태도 있지 않은데 그래도 만들어 볼까 했는데 역시 안 됩니다. 실패. 2010년 이후로는 확실히 좀 더 용병 실패가 많았을 수밖에 없네요. 그때부터는 이제 한물간 커리어 좋은 선수, 그럴듯해 보이는 선수를 에이전트가 한번 데리고 와서 넣는데 실패. 이제 이런 사례가 계속 반복되죠. 그리고 2019년에 루카스타뇨스, 경남의 이제 말컹의 대체자로 말컹 떠나고 루카스타뇨스 선수를 영입을 합니다. 김종부 감독 있을 때인데요. 네, 이 선수가 페예노르트 시절에 아주 각광받는 유망주, 인터밀란까지 이제 영입을 했던 그 루카스타뇨스죠. 트벤테에 가서도 골 넣고 뭐 프랑크푸르트 거쳐서 스포팅 리스본 갔다가 완전 내리막탄 루카스타뇨스. 이 선수는 부상이 있었기 때문에 와서 어떻게든 몸을 만들어서 예전의 폼을 좀 올려보려고 했는데 근력이 계속 올라오지 않아요. 근력이 완전치 않아서 결국은 몸 상태를 끌어올리는데 실패한 케이스죠. 네, 이 선수도 역시 근력 상태가 완전치 않은 상황에서 시즌을 소화했습니다. 계속. 네, 루카스타뇨스. 그리고 같이 영입한 선수가 조던 머치입니다. 아, 이제 나오는군. 네, 이 선수가 카디프 시티 시절에는 김보경 선수랑 또 크리스탈 팰리스 시절에는 이청용 선수의 동료였죠. 네, 이 조던 머치. 이 선수는 나름 그래도 몸이 조금 돼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만들어주고 가면 되는데 이 선수가 프리미어리그에서 뛰다가 마지막 간 팀이 밴쿠버 화이트캡스입니다.
밴쿠버 화이트캡스 갔다가 이제 한국으로 왔는데 이 선수는 좋은 인프라 환경에서 생활을 하다가 K리그 무대에 왔는데 경남이 사실은 인프라가 조금 열악해요. 그렇죠. 열악하죠. 아체메 당시에 나간 상황인데도 그래서 근데 이제 노력은 되게 많이 하는 팀인데. 네, 노력 많이 해 당시만 해도 경기 전에 합숙을 이제 숙소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 이 선수가 되게 황당해했고 그리고 그 합숙이 방이 2인 1실이에요. 네, 2층 침대가 있어요. 근데 그 조던 머치가 2층에서 잤는데 이제 천정이 한 요정 50cm 정도 높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가 그래서 약간 그런 문화적 환경, 인프라에 적응을 못했어요. 아마 전북 같은 클럽하우스나 인프라가 조금 괜찮고 거예요. 지원이 네, 괜찮았으면 아마 조금 적응하기 쉬웠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선수는 이제 그런 부분도 좀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 오고 그랬대요. 그래서 아침에는 괜찮다가 저녁만 되면 갑자기 우울증. 근데 링가드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엔 괜찮을 것 같아요. F서울은 괜찮잖아요. 인프라나 뭐 지원이.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링가드는 잘 적응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댐닝님처럼 배려주기 싫어서 안 한 게 아니라 경남이 못한 거예요. 맞습니다. 되게 선수들 잘해주려고 노력하는 팀입니다. 경남은. 2020년에는 후반기에 전북이 모두 바로 영입합니다. 수완지 시티 시절에 기성용 동료였던 감비아 대표 모두 바로도 이적료를 꽤 줬죠. 200만 불 가까이 주지 않았나요? 망했다고 보기엔 좀 그렇죠. 활약을 좀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즘에는 뭐 이렇게 뭐 조지아 대표 바코 선수나 또 울산의 헝가리 대표 마틴 아담이나 뭐 이런 선수들 이제 영입이 되긴 하지만 예전에 이제 한창 때 정말 준척급 외국인 선수들에 비하면 지금은 이제 같은 돈을 줘도 좀 좋은 클래스의 외국인 선수를 주기 좀 힘들어져 있고 예전보다 전체적으로는 구단들도 외국인 선수들에게 큰 돈을 쓰기 좀 힘든 시기인 것만은 그쵸. 맞습니다. 요 근래까지는 아니지만 좀 전혀 빛을 못 보던 선수가 K리그에서 좋은 감독을 만나거나 뭔가 자기의 포텐이 터져가지고 잘 된 경우가 좀 있으니까 오히려 또 이제 구단들도 그런 선수를 좀 기대하는 면이 생긴 것 같아요. 그렇죠. 제 생각에는 뭐 링가드가 어떤 이유로 지금 우리 K리그로 들어왔는지 모르겠고 또 어느 정도 뛰다가 또 다시 떠날지는 모르겠지만 긍정적인 작용을 많이 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뭐든 네. K리그의 흥행이든 아니면 재밌는 축구든 뭐 선수들하고의 뭐 퍼포먼스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서 그렇죠. 그래서 다른 부가 혜택도 와서 저기 K리그 하니까 다른 부가 혜택이 좀 많더라. 이런 것도 좀 경험하고 갈 수 있어야 스타급 선수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경기를 뛰질 못하는 환경 완전 밀려서 그럴 때 조금 적은 돈이라도 나는 지금 뛰고 싶다. K리그 한 시즌 정도 뛰고 또 갈 수 있는 리그가 돼도 흥행이나 뭐 여러 가지 K리그의 어떤 산업화에 있어서 아주 큰 효과를 주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또 얘기를 보면서 시간이 많이 갔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오랜 시간 얘기를 했는데 쭉 얘기를 되게 잘 들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 이렇게 쭉 한꺼번에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쵸, 없으니까 마치 그 연역처럼 얘기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저희는 또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릴까요 이제? 그래야죠. 네. 네.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봬요.